안녕하십니까. 총선 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차기 대선 주자인데 그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총선 후에 그 거의 처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 대권 적합도가 이렇게 보이고요. 조원 CNI에서 뭐 전국 조사를 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그 전체 대선 지지율 전체를 이제 그 보면요, 역시 이제 그 이재명이가 이번에 총선까지 승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전체 대권 적합도는 이재명이가 이제 그 39.3. 그다음에 그 이번에 그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사퇴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도 2등입니다. 전체 압도적으로 2등이에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21.9. 물론 이제 그 얼마 전까지 이재명하고 이제 엇비슷할 때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총선 결과에 따라 책임지다 보니까 이재명이 39.3, 한동훈이 21.9. 그리고 이제 그 조국이가 12석 얻으면서 조금 이게 그 지지율 올랐죠. 8.1, 한 7, 8%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준석이도 배지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부지리로, 물론 이제 그 선거법 재판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배지 다른 날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제 그 공영훈 후보 딸이 이제 그 전세까지 끼고 영끌회가 갭 투자했댔는데 딸이 그 전세 끼고 영끌한 게 아니고 그 공영훈 후보의 딸이 거기에 계속 살고 있었거든요. 실거주. 그러면 이제 그 명백하게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저는 이제 그 배지 달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준석이가 5.7. 그다음에 원희룡은 패했지만 잘 싸우고 뭐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올랐어요. 5%. 그다음에 그렇게 요즘 뭐 떠들고 언론에 많이 나오도 홍준표, 오세훈 각 4.7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종합적인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별로도 한번 이게 볼만한 의미 있는 게 있어요. 당별로도 이제 그 지지율이 어떠냐, 그것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재밌는 게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당연히 이재명이 압도적이겠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이재명이가 81% 압도적이에요. 그다음에 조국이가 6.2, 김동연 이런 순이고요. 근데 문제는요, 국민의힘 지지층이에요. 민주당 말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분석해, 이게 이제 제한될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를 이제 대권주라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그 상당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한동훈이 58.1입니다. 아직도 이게 58.1이에요. 한동훈 위원장 지지가 국민의힘에서 거의 60에 육박하잖아요. 압도적 1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희룡 후보가 10.1입니다. 원희룡 10.1. 그다음에 오세훈 9.8. 요즘은 이제 오세훈 시장은 낙선자들 뭐 만나고 당선도 만나고 요즘 활발하게 그 이제 그 몸을 풀고 있는 거예요. 잠룡이니까 몸을 풀고 있는 거죠.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가 8.6.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여론조사를 보면서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봐요. 첫째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말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배제하고는 이게 절대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 어렵다. 뭐 홍준표 시장은 뭐 애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폐쇄자가 되고 뭐 문재인의 사냥개가 어쩌고 저쩌고 또 윤 대통령을 배신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전부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58.1%예요. 국민의힘에서. 전체로도 압도적으로 20% 넘잖아요. 그렇다면 자유파의 가장 큰 훌륭한 자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을 배제해버리고 얼씬도 하지 마라, 나머지 사람들 고만고만하게 모여가지고 이게 정권 재창출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번에 조기 전당대회 조기에 놓을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성찰과 반성의 시간
갖고 조금 이제 이따가 나올지 그거는 이제 한 위원장이 결정할 문제지만 저는 이게 반드시 권투중 내에 복귀해야 된다. 왜 이 빼고는 이게 정권 재창출이 안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넣어서 여러 사람이 막 각축적 구룡이 심룡이 이래야지 이게 허경이 되면서 거기서 이긴 사람이 딱 가야 대통령이 되잖아요. 뭐 한 위원장이 경선에 뭐 지면 그 지는 대로 이게 선대위원장 맡다가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아니 실력으로 홍준표 시장님 지금 이게 거의 4, 5등인데 실력으로 꺾으세요. 한동훈을 얼씬도 말하고 자꾸 공개하지 말고 실력으로 그냥 당원들과 국민의 민심으로 이겨보라고 실력으로. 그러면 이게 깨끗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승복하고 후보가 누가 되면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게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 빼고 고만하게 후보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정권 재창출합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58.1이고요. 자유우파 지지층 중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본인도 이제 배신하지 않는다 국민을. 이렇기 때문에 약속 아닙니까? 국민과. 저는 복귀할 걸로 보고 있다. 다만 시점은 한 위원장님이 잘하게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론조사 보면서요 쭉 느낀 건데 그래도 이게 원희룡이가 대부분 한동훈 다음은 이게 다 원희룡이죠. 우파 쪽에서는 전체에 대해서도 원희룡이 5%고요. 홍준표, 오세훈 각 4.7로 미세하나마게 원희룡이 앞서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원희룡이 10.1이고 오세훈 9.8, 홍준표 8.6. 물론 이게 오차범위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조금이라도 앞서 있잖아요. 이 말은 이재명 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우리 국민의힘 자유우파에서는 원희룡 고생했다. 수고했다. 열심히 싸웠다. 이런 당을 위해 희생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거물급 오세훈 홍준표 시장보다 원희룡이 앞에 있잖아요. 그 점에서 저는 원희룡 후보에게 어떤 식으로 활용하든 해야 된다. 뭐 이번에 전당대회도 원희룡도 넣으면 되죠. 원희룡이 왜 못 넣습니까? 원외 대표 많습니다. 옛날에 원외 대표 있잖아요. 배지 없는 대표. 황교안 대표도 그러고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디든지 저는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고 상당히 졌지만 이번에 인정을 받고 있다. 이걸 두 번째로 이번 지지율에서 상당히 평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아주 재미있는 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분석해 보면요. 전국이든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유승민이가 없다. 유승민이가 없잖아요. 1% 없잖아요. 유승민 그 기사를 찾아보세요. 없잖아요. 유승민은 이번 총선에 내보고 수원 놓으라고 누가 당에서 요청했는데 근데 윤석열하고 한동훈 전화가 안 오더라. 그래서 못 나갔다. 이러던데 그건 누가 불렀는데? 유승민이 너보고 수원 출마를 누가 했냐고. 윤석열 한동훈 빼면 전화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 전화할 사람이 대표성이 있냐고. 그러고 이번에 전당대회 나갈까 말까 고민 중이다. 전당대회 지금 나올까 면 고민 중이래. 룰이 좀 바뀌면 룰이 지금은 당원 100%로 전당대회 뽑잖아요. 당원 100%.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일반 여론조사가 한 30%든 들어가면 유승민 입장에서는 내가 일반 여론조사는 앞서지 않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근데 유승민 봤잖아. 지금 이게 일반 여론이든 국민의힘 지지층이든 너 이름이 아무 데도 없어. 유승민 이름이 아무 데도 없잖아요. 그 기사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 이미 유승민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우리 국민 전체 국민이나 이미 유승민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를 접었다. 근데 유승민 끝났다. 이미 유승민 지지하던 극히 일부 세력은 이준석이한테 갖다 봐야죠. 이준석이가 근데 유승민하고 정치적 원년 아버지였잖아요. 그리 갖다 봐야 돼. 이준석 쪽으로. 이미 유승민은 지지가 없다. 이제 유승민 의원님, 이제 정계은퇴하고 옛날에 우리 김동길 선생님이 상김씨 보고 정계은퇴하고 낚시나 하라는데 이제 유승민 의원님도 이제 낚시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계은퇴하고 지금 없잖아요. 아무데도 이게 없잖아요. 이제 정치 은퇴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나마 남은 명예에 저는 좋지 않을까
이번에 뭐 당대표든 뭐든 이제는 이게 유승민 끝났다. 지금 지지율이 이런 데 그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제 구성되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동훈,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이렇게 아마 재편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미 다른 분은 아직 어렵고 유승민은 끝나고 결국요. 이렇게 하늘에서 대선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원희룡, 오세훈, 그다음에 홍준표 이거 아니겠습니까? 재밌는 게 여기 안철수도 없네요. 하참 안철수 후보 매일 대통령만 씹어대니까 어떻게 이거 없잖아요. 안철수 후보 없잖아요. 어떻게 이광재는 이번에 참 저희가 많이 도와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손가락 이광재 잘린까지 방송하고 많이 도와드렸는데 없잖아요. 그렇게 대통령만 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안철수, 유승민의 시대는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앞으로 그 네 분, 한동훈, 원희룡, 그다음에 오세훈, 홍준표 이 정도면 이게 뭐 저는 아주 드림팀이라 봐요. 저쪽은요 이재명, 조국인데 둘 다 사법리석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제 이재명이가 재판하다가 몸살 났다고 가려니까 판사가 그 무슨 개망심입니까? 몸살 났다고 집에 갔는데 어디 뭐 그 놀러 왔는 재판이 소풍 온 줄 알아 몸살 났다고 집에 가려니까 판사가 어이가 없잖아요. 이 무슨 이게 개망심입니까? 이미 이거는 제가 보기에 재판 뭐 7시까지 매일 빨리 하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나 조국이는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게 법치예요. 우리 미국도 그러잖아요. 트럼프 아무리 인기 있어도 법원에서 계속 소환하고 조사하고 막 기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법이 살아있는 나라거든요. 이미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우리 그 네 명이 드림팀이다. 한동훈,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타겟 장단점이 있어요. 뭐 남들에게 홍준표 시장 뭐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홍 시장도 필요합니다. 흥행이 되려면 홍 시장 필요하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너가 다양하게 경쟁해서 딱 1등하면 그거 다 힘을 합치면요. 그게 다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색깔이 무지개처럼 이게 뭐 빨주노초 파남보 7명이 경쟁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되면 나머지가 다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다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홍준표 시장 보고 보기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얼씬하십시오. 당에 그냥 와서 계속 뭐 쓴소리도 하고 해보십시오. 왜? 또 이게 그 당에 외연 확정도 있으니까 홍 시장님도. 그 다음에 그 오세훈 시장 제일 안정감은 있죠. 팬덤은 좀 약해도 안정감은 제일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중도 확장층 요즘 이게 물밑에 사고 있잖아요. 좋은 카드죠. 제가 보기에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그 다음에 원희룡 카드도 아직 살아있다. 지지를 보면. 그 다음에 여전히 한동훈. 저는요. 이 후보들이 다 경쟁해서 하라는 거지 누구 한 명을 지금 딱 특별하게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한동훈을 무조건 밀겠다 놓으면 이게 아니고 오세훈을 무조건 밀겠다 이것도 아니고 원희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후보들이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경선을 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경쟁하는 구도. 그리고 이게 누구 한 명이 되면 전폭적으로 그분을 밀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 대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했지 않습니까? 누누이 우리 윤석열 정권이 성공해서 개혁을 힘있게 추진하고 이걸 완수해서 개혁을 완수할 차기 정권 재창출도 필요하다. 저는 한동훈,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이 선의로 열심히 경쟁하면 희망은 밝다. 저쪽에 2명은 전부 범죄 집단으로 출마 자체가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승민 어느 게 정계한테 하시고 우리 안철수 의원은 뭐 의원이니까 좀 이게 분발하십시오. 자꾸 이게 대통령만 비판하지 말고 좀 이게 긍정적인 면에서 본인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